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오전장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오후장 들어 시장이 다시 좋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2%가 나왔었고 오전장에는 흐름이 괜찮았었죠. 그런데 오후장으로 가면서 다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다시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래도 코스닥은 밀렸다고 해도 전날과 거의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도 저 PBR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금융주들 그리고 지주사, 삼성물산까지 이 세 개 업종은 전통적인 저 PBR주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PBR주를 제외했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좋지 못했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쪽 업종들을 제외하고 딱히 눈에 띄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없었던 것 같죠. 그래서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저 PBR주 이쪽이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졌고 지난주 한 차례를 제외한다면 지금 7일 중에 6일 내내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연하게 수급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들어왔던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인 외국인의 순매도 한 번쯤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 대금이 직전에는 10조 원을 계속 돌파를 했었다면 지금은 7조 원대까지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거래 대금을 준다는 것은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주체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한 차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4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기관도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대로 현대차는 오늘까지 9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물산도 어제 모처럼 한 차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저 PBR주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 KB금융. 오늘도 다시 한번 자동차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크래프톤, 신한지주, 한국전력, 셀트리온, HD현대중공업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은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빨간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1.1%의 반등이 나왔었고 또 S&P 500은 0.87%, 다우지수는 0.67%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어제 121선 근처에서 1.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V자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깊은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단순 조정으로 생각할 것이고 올라갈 때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깊은 조정이 들어왔고 이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간다면 분명히 매물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분명히 시장이 빠질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V자 반등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V자 반등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적어도 한 차례 빨간 양봉이 들어왔고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점차 바닥을 다지고 돌려 세워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도 미국 증시에 반등이 나왔었고 또 지금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니케이는 시가보다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0.3%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만은 1.2%, 중국 증시만 반대로 0.4%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나스닥 선물지수로 봐도
전날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환율은 0.5%의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크게 튀었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에 한 차례 저점을 찍고 또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때였죠? 4월 17일 수요일. 이때 사실상 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RSI 지표가 31포인트까지 밀렸었고 지금은 조금은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이 RSI 지표를 참조해서 시장의 바닥을 잡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시장이 정말 좋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쯤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꼭 한번 잡아보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금은 과열이 되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 있죠. RSI 지표가 70포인트를 넘었을 때 그때는 또 과열로서 주가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조금은 매수 타이밍을 늦춰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밀렸었고 가장 최근 12월달 그때도 RSI 지표가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한 8% 정도 크게 밀렸었죠. 그래서 고점이나 저점을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쯤 되었을 때는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또는 지금은 매수를 자제하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은 이익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대표적인 성장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그 기대치가 조금은 못 미칠 수가 있다는 거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은 점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꼭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뒤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시점과 타이밍이 될 것 같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1조 8조 원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이라는 것은 작년 동기보다 무려 138%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증가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FN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8천억이라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4조 2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망치는 내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맞을 수는 없겠죠. 항상 시장은 대외 변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예상치 못한 재료 때문에 업황 자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작년보다 138% 이상 증가할 것이고, 그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자 반등은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바닥을 조금 다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은 주춤하는 사이에 지난주부터 조선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달에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는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반도체 규제를 넘어서 바이오 쪽이라든지 또는 조선주까지도 확대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계속 관심을 가져오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의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또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을 봤을 때도 계속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 오늘도 8% 급등이 나오고 있고 추세 자체도 굉장히 견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당분간 정체가 된다든지 조금은 빠져나간다면 그 수급이 이런 조선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의 수급을 보면 지난주부터 코스피는 기관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죠. 하지만 하나오션은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보면 당분간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 공백을 활용해서 어느 업종들이 수급 공백을 메울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약간의 스윙 관점으로서 단기 투자하기도 적절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시원한 반등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자 반등보다는 이와 비슷한 그림처럼
약간은 횡보하는 시간을 거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이런 부분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